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혜택 등이 예전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졌죠. 그러나 전체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만족이라는 높이의 그 탑의 높이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떤 선이 만족 지수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장애인들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말해서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 오늘은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우리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전 장애인 총연합회 구자근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4월 장애인의 달 축하드린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 입장에서 4월을 맞는 소감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것이 1981년인데 네. 지금 한 33주년 정도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장애인의 날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네. 사실 장애인의 날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정도를 아주 온전하게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장애인들이 바라는 복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우러 더불어서 통합사회로 가서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그날이 진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완결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소개를 드릴 때 대전 장애인 총연합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장애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그 단체들이 총 모여된 연합단체인지 총연합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이냐면 대전 시내에 지금 장애인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단체는 한 60여 개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중에서 시에서 허가를 얻어서 시에서 직접 이 장애인 단체로서 법인으로서 그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한 20여 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8개 정도가 대전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는 어떠한 구실을 하느냐. 그 각 단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체가 대전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그 교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의 어떤 그 종합적인 업무, 종합적인 어떤 정책들을 직접 시하고 교섭을 해서 우리 장애인 단체 18개여 개가 서로 공생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가 바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아까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이 안 돼야 진정한 복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 그런 그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고 언젠가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현재 파악된 대전 지역의 장애인 분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장애인 분포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의 인구가 153만인데 그 중에서 제가 장애인입니다 하고 장애인을 등록한 장애인은 지금 한 8만 명 가량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예. 네. 그래서 비록 장애인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하고 합치면 10만 명이라고 보면 정상일 겁니다. 네. 예. 153만 명에 10만 명. 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상당히 미미해서 장애라는 그런 그 불편함 속에서 생활고까지 겪고 이제 그랬던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보시는 그 장애인들의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어떻다고 보세요? 장애인의 삶의 질, 사실 우리 그 복지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만족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지금 한 15년 이내입니다. 1970년대 후반만 해도 장애인이 비록
그 능력은 돼도 대학교에 시설이 되지 않아서 대학을 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시대인데 지금은 대학에서 일정 부분 장애인을 할당을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도 감히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그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판검사도 임용해서 제외되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판검사도 장애인들이 할 수가 있고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 의사인 경우에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험 실습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게 사실 받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이미 장애인의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전문직도 많고 이제는 장애인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행정 대계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사법부에도 가서 제자리에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장애인 당사자의 보는 눈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 같은 데도 이제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지장 없을 정도로 뭐 이제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이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우리 장애인 단체나 우리 시민사회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 요즘 그 대전시장님께서 사회적 자본을 많이 외칩니다. 이 장애인 스스로는 사실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어떻게 실현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복을 장애인들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들이 무조건 우리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와 우리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아주 그 아름다운 복지 제도를 창안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유, 말씀을 아주 이제 적합한 앞서 드렸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많은 분들, 많은 장애인들을 이렇게 뵈면 글쎄요, 외형적인 것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은 예전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은 마찬가지로 그 우리 그 매스미디어가 보는 시청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 우리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반인들은 보면 지금 문화나 외술이나 음악을 즐기는 국민 매력 시대까지 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지금 어떤 장애인들은 지금 그 생활 수급자로서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지금 전문직이나 가지고 어떤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온 장애인들은 일반 그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국민 매력 시대 이미 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퀄리티,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이 장애인들마다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들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장애인도 있는가 하면 불편해하는 장애인, 또 어려워하는 장애인,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장애인이 일반 시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왜 지금 사회가 복잡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중도 장애를 입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는 조금 그 받아들이는 폭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 교통 사회의 발달이나 문명 이기의 발달로 너무너무나 많은 지금 중도 장애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도 장애인들은 어느 날 본인이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당하면 나이가 30이나 40이나 당하면은 그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아니면 그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기술 습득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달을 통해서 재능 소질의 발달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분들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넘쳐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 하는 이런 어떤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활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많은 복지 입법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구자곤 총연합회장께서는 이제 이것저것에 대한 제 질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대전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대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벌이는 특별한 사업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에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장애인들에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아직까지는 우리 장애인들은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만이 먹을 것이 있어야만이 도덕과 윤리도 생긴다고 그렇죠. 옛날에 일찍이 맹자 선생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게 뭐냐? 제일 먼저 우리 대전시장님께서 이 장애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는 복지이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에서 그 장애인 카페를 우리 대전시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 우리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거기에는 뭐냐? 이 장애인 고용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네. 그 장애인들 한 10분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고용을 시켜놓고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먹을 거리를 준다고 해서 만족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렇게 이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 그분들이 예. 그래서 주로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인데, 아, 네, 네. 그래서 왜 만족하지 못하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적인 보호만 받고 있던 이 친구들이 밖에 놓아 보니까 직업이라는 전선에서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냉정하죠. 불편합니다. 예, 냉정하고 냉정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양적인 면으로 고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장애인 고용에 의해서 사회가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질적인 고용도 중요하다 싶어서 이분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군가 생각했더니 장애인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을 바리스타로 채용하니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얼굴이 밝아지고 정말로 지금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전국적으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바리스타로 고용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어떤 심적인 의지처를 만들어 주니까 예. 이제 자기 역할을 이제 발휘를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신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니 해도 우리 그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나 외술이나 여러 가지 방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일자리다. 직업 창출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냐 직업 창출도 해야 되지만 또 지금 그 많은 사람 장애인들이 그 각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도 큰 복지다. 그 사람들이 장애인 당사자 보는 눈으로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가 됐을 때 이 사회 복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그 인재 양성에도 아주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대기를 하고 있다.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네.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자곤 회장께서는 목사님의 한의사, 뭐 박사 등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역시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이렇듯 많은 직함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내가 1960년생인데 이게 그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이 장애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로 1955년에서 65년대 70, 80의 세대에만 이게 소아마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소아마비란 열성 전염병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못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성장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복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첫째 교육이 미천하고 교육이 미천하니까 뭐가 안 되느냐 직업이 없습니다. 배움이 없으니까 직업이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결혼도 어렵고 결혼도 어려우니까 이 가정 생활도 꾸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다른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록 장애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직업도 갖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좀 축복돼서 좋은 그 전문직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뭘 가지게 됐냐 내가 사회적인 그 약자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져야 되지 않나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부수되는 일은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50년간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을 하는 거고 제 신앙이 기독교이니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또 목회도 하게 된 거고 또 이거 뭐 한의사는 제 직업이니까 제가 배운 거니까 한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경우는
그렇게 도전을 하기보다는 예. 나는 안 돼. 예. 우선 이렇게 좌절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예, 예. 그분들에게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내 걸림돌이다. 나에게 장애물이다. 길가 지나갈 때 나에게 걸리는 돌풀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네. 장애를 내 디딤돌이다. 내 버팀목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마음적으로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용기를 가졌을 때 그때 진정으로 장애가 극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회에 이 장애인들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비장애인들이 볼 적에 이 장애인들을 볼 적에 동정이나 시여의 눈으로 내가 뭔가 물질이나 좀 도와줄까 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이 머리에 있던 장애 복지에 대한 생각을 이 마음으로 옮겨서 정말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네. 매일 우리가 인터넷에 이게 윈도우 창만 열지 마시고 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장애인들을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진정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앞당기는 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이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들려주시죠. 우리 장애의 항시 뭡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 책임을 다하고 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들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이거 장애인 총연합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라는 빌미로 말미암아 이것을 큰 무기로 삼고 그렇죠.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좋아. 내가 횡령을 해도 좋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은 본인 혼자한테는 순식간에 그것이 이로움이 될지 순간적인 이로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애인 복지 전체에서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절대로 이 비장애인과 어우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네. 아직까지 80%는 재가 장애인으로 가정에서 복지가 뭔지 세상이 뭔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장애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밖으로 불러내려면 여기에 20% 활동하는 사람이 먼저 뭡니까? 활동하는 사람은 이미 먹을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제는 뭐냐? 먹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성을 가지고 먼저 앞에 나서서 인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장애인 날을 맞아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쓴소리까지 해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빨리 자활하고 빨리 능력 개발을 하자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을 세우고 장애인 스스로도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명적으로 찾아온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가꾸어 나가냐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장애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 오늘은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우리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대전 장애인 총연합회 구자근 회장을 모시고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